계속 직진입니다. 성남 IC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70km 도로막 지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 올라가지 마라. 호딱호딱 천천히 가면서 못 쏠신다. 70km 과속 단속하는 데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케바케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바산이거든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카페 프랜차이즈 전국에 한 80개, 100개 정도가 지금 출점해 있는 이 브랜드가 올려놓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서랑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것저것 좀 매심 해당해서 없어. 해본 결과 평균 교통사고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통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값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평균값이 이 정도이고 잘 버는 사람들은 그 이상도 있을 것이고 뭐 분명히 그 이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대로 생각만큼을 소득을 올리는 카페는 드물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카페 관련 브랜드만 804개입니다. 804개. 전체 외식 브랜드 1,530개 중에 12.3%가 커피 관련 브랜드인 셈이죠. 스타벅스가 전국적으로 한 1,600개 정도이고 그 다음을 잇는 대형 카페인 투썸플레이스도 매장이 한 1,400개 정도 돼요. 저는 잘 가지 않는 엔젤리너스 카페도 매장이 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한 400개 정도가 있어요. 약 600m 트럭하다가 앞 한층 시속 숨만 쉬고 있는 70km 카페 단속 매매가 구간입니다. 230개 정도.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저가 카페 브랜드는 아예 없고 저는 좀 아예 다 빠졌다라는 건데요. 500m 이니야만 해도 전국에 90km 하다 보면 만약에 벤사방이 내가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제가 이런 저가 브랜드까지 다 다음 치고 안내까지 개인 매장까지 계속 합치면 직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카페 수는 장마치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10만 개. 감이 오시나요? 10만 개면 편의점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대략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2배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다던 치킨집도 8만 개인데 그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카페를 찾는가? 벤처 이코노믹에서 단속 시작하는 네 데다.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 비용, 그러니까 소형 매장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창업 자금이 적게 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영 비용, 다른 외식업보다는 마진율이 좀 더 높다는 착각,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알바와 구하기도 좀 수월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들 너무나도 못하는 근본 환경이 느껴졌어요. 일단은 깔끔하잖아요. 깨끗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청소도 좀 편하죠.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카페가 좀 더 수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행동 강도였는데요. 키오스크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외식업과 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카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좀 그럴싸하긴 해요.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작은 땅덩어리 되는 것 같고 카페가 10만 개씩이나 되고 참고로 옆 나라인 일본은 카페가 힘들게 힘들구나.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 500명당 카페가 한 개가 있는 셈이고요. 일본은 2,000명당 한 개가 있는 셈이에요. 우리나라의 카페 창업 사람 참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정말 카페 창업은 자영업의 무덤일까? 카페를 창업하면 다들 지옥을 맛본다고 전방에 하는데 정말 터널이 그럴까라는 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모두가 무덤을 파거나 지옥을 맛보지는 않는다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무사하고 보여드리는 그럼. 손익 계산서는 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실제 손익 계산서인데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조금 심하게 했지만 2년 영업기간 중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다리고요. 10개월 이상이에요. 즉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카페 사장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법인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업자인 창업오빠 강호동 대표 역시 카페 베이커리 창업으로 현재 17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됐어요. 사실 강호동 대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틈틈이 그의 노하우를 좀 캐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결론은 바로 브랜딩과 마케팅이었어요. 실제로 강호동 대표는 마케팅 회사를 꽤나 오래 운영했었고 타르타르라는 브랜드를 기획해서 키우고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라라브레드로 두 번째 성공을 이룬 거고요. 제가 여기서 왜 갑자기 브랜딩과 마케팅 이야기를 하느냐? 네, 바로 그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직영사업, 가맹사업까지 확장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자영업 마케팅 총합충 내용이어서 제가 함께 강의해드리고요. 자영업 마케팅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장사도 건물주다 회원분들에게만 제가 비공개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됐던 건데 너무 이 반응이 폭발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만 좀 쏟아져 나와서 구독자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분량이 대략 9시간 정도로 조금 길긴 한데 그만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카페 수익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렇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카페 사장님들은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남겠죠. 아까 제가 마케팅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실제 오픈 서베이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오픈 서베이 카페 트렌드 리포트 2021을 보면 카페를 방문하기 전에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1위가 55.9%로 가족, 친구,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카페를 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53%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방문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약 무려 600m 3%가 시속 70km 그만큼 마케팅에 이동 중 집중된 과속 방문이 더 구간입니다. 효율적이다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3위인데요. 3위를 보면 지도 앱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 앱을 통해서 노출된 카페에 방문을 하는 걸 의미해요. 4위가 SNS, 5위가 유튜브, 6위는 다이닝 리뷰. 이렇게 보면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방문하는 15.9%를 뺀 나머지 83.1%의 사람들은 마케팅에 의해서 카페를 방문하게 되는 셈이죠. 이래서 다들 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마케팅 방법을 배우셔서 적용하고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오히려 만든 브랜드 매장이 알려지지 않아서 손님이 오지 않는 건 정말 힘이 빠진 일이거든요. 카페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건 사실 초기에 정말 커피 브랜드를 쉽게 가능했었어요. 좋은 상권에서 좋은 입지를 선택해서 시장 중심에 70km 지금은 정각으로 너무나 많이 나요. 두 칸으로 생기면 바로 그 옆에 세 칸으로 생기고 네 칸으로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정면을 넓게 보이게 해서 유동 인구를 다 잡아먹는 방법을 쓰고 실제로 카페 창업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포함해서 저가 브랜드일수록 정면의 크기가 작으면 입점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많은데요. 그만큼 치열한 노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담이지만 이런 매물을 찾아서 돈을 버는 사건 전문가들도 생겨났을 만큼 저가 커피 브랜드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아 정말 무서워요. 카페 창업자는 진짜 무섭죠. 자 그럼 개인 카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아니 월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평균 소득 금액인 200만 원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300만 원은 벌어가야 카페를 처음 창업했을 당시에 그 마음 노력하면서 브랜드를 기획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을 만들고 했던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 좀 재미있게 즐겁게 사업하면 사실 수익도 반드시 따라와줘야 하고요. 실제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카페 사장님 그 5명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너무나 재미있었던 게 겹치는 답변이 꽤나 많았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꼭 습득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단골을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개인 카페일수록 동네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동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단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걸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5명의 카페 사장님들 중에 4명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3,000명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실 단골 장사를 필수라고 할 만큼 개인 카페는 단골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그니처 음료와 디저트였는데요. 음료만으로는 절대 월 300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와 실제 5명의 사장님들이 베이킹과 한 곳이었는데 한 분은 휘낭시에가 유명했고 한 곳은 에그타르트가 소문이 나는 곳이에요. 다른 세 곳의 매장도 각자의 몸이 디저트가 하나씩 있었고 음료도 대부분이 시그니처 음료의 판매율이 압도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의 비율이 50%라면 시그니처 음료는 한 30%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손님들이 주문할 수밖에 없게끔 약 구조를 짜놓고 600m 사업을 시속 마지막 세 70km 번째는 이동 중 SNS 과속 직접 구간입니다. 소통이고요. 이게 마케팅하고는 좀 관련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은 SNS 운영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별개의 소재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 위주로 팔로워를 상당수 모아놓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인스타그램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팔로워를 하는 사람에게 DM을 보내서 서비스 쿠폰을 바로 쏴준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손님을 매장으로 최초 한 번은 불러들이고 계속적으로 단계를 내려서 재밌는 게 진짜 어디서도 찾아오는 SNS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카페 운영이 단계와 진행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브랜딩과 마케팅을 동시에 해나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외에도 여러 마케팅 방법들과 온라인 판매, 패키지 판매 등등 다양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자영업 마케팅 조합 조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카페로 월 1,000만 원을 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극소수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대형 매장이 아니고서는 동네 카페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매출이 1,000만 원이면 모두가 크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네 카페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또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저는 졸음쉼터죠. 직영사업, 가맹사업